안녕하세요. LG전자에서 오픈소스 테스크를 맡고 있는 김병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라이트로 완성하는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라이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설문조사에도 넣었는데 포스라이트는 올해 4월에 LG전자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위해서 포스라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위해서 포스라이트 허브와 스캐너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라이트 허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에 찾아봤었는데요. 거버넌스는 통치, 관리 방식. 그럼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는 거는 오픈소스를 통치하는 관리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여러 기업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는 이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는 거는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하고 또 여러 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소스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이고요. 저희가 그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의 큰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소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트리뷰션, 또 하나는 컬처입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를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처음에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하다 보면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기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프로세스와 포털 사이트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LG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요. LG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 탄탄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 많이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세션인데요. 컨트리뷰션은 웹OS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공개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 또 포스라이트를 공개하면서 좀 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처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인데 LG전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픈소스 문화인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스커션 이런 문화를 사내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확산하려는 그런 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 사이트 oss.lg.com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lg.com에 들어가서 보시면 LG전자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저기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시면 LG전자에서 공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는 LG전자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한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이드에 있는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옆에 조그만 이 A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LG전자가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국문과 영문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까 15년 동안 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처음 구축하려고 할 때 뭘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여러 문서들과 여러 교육들을 참고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하려면 최소한 이 5가지의 축은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 조직은 만약에 조그마한 기업이라면 조직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거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맡고 있는 조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구성되면
물론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오픈소스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안에 모두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툴에 대한 자동화를 꿈꾸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온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사업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조직이 아까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에서 전사의 정책과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 비즈니스 유닛, 각 사업부마다 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시는 대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또 각각의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협업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LG전자의 오픈소스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드파티, 외부에서 오픈소스를 유입했을 때 지켜야 할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문의사항이나 클레임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익스터널 클레임 리스폰스 정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할 때 필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과 프로세스를 교육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툴에 대한 내용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사내에는 더 많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각 사업부의 오픈소스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9월에 36번째, 얼마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역사가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에서도 오시고 온라인이라서 가능한 워크숍인데요. 일본, 창원, 평택 다양한 공간에서 모두 참석하셔서 오픈소스 트렌드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제안하는 10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LG전자에서는 간단하게 4단계 정도로 추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라이센스를 문의 대응하고 또 오픈소스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품에 실릴 오픈소스 고지문을 발급하고 그게 잘 됐는지 확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발팀에서는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지키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오픈소스 분석을 잘 했는지 결과 검토 요청을 하고 외부에 공개할 오픈소스 패키지를 생성해서 확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포스라이트랑 연동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별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포스라이트를 통해서 자동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툴은 저희가 포스라이트에 대한 툴인데요.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을 할 때 포스라이트 스캐너를 통해서 3가지 오픈소스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디펜던시 분석, 소스코드 분석, 그리고 바이너리 분석입니다. 이 3가지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오픈소스 BOM, BOM은 Bill of Materials로 명세서라는 뜻인데요. 오픈소스 명세서, 그러니까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어 있는지 오픈소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라이트 스캐너를 돌린 다음에 오픈소스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포스라이트 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포스라이트 허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소스 고지문을 만들게 되고요. 이 오픈소스 고지문을 배포 사이트, 저희는 opensource.lg.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고지문과 오픈소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끝나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대신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에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때는
os.lg.com을 방문하셔서 LG전자의 오픈소스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포스라이트 허브랑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포스라이트 툴은 올해 공개한 따끈따끈한 오픈소스입니다. 이 포스라이트 툴하고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담당자하고 오스포, 저희처럼 오픈소스 정책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예전에는 메일로도 했다가 전화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2014년에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은 또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또 통해서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또 시스템도 너무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겠다라고 해서 2017년에 포스라이트를 개발해서 사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공개를 한 건데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픈소스를 분석합니다. 이 오픈소스를 분석하는 툴은 상용 툴도 있고 포스라이트 스캐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찾아보시면 오픈소스 툴도 많고 이 오픈소스 분석을 하면 결국 나와야 되는 것은 오픈소스 리포트입니다. 아까 제가 오픈소스 BOM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오픈소스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분석을 한 결과로 오픈소스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오픈소스 분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 쪽에 리뷰 요청을 합니다. 이 리뷰 요청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가 이 라이센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오픈소스는 버전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변경됐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오픈소스는 여러 가지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듀얼 라이센스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각의 오픈소스와 라이센스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혹은 개발할 때 이 부분은 공개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검토하게 되면 오픈소스 BOM과 오블리게이션, 여기서 말하는 오블리게이션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오픈소스 고지와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사항 이 두 가지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저작권자에게 컨택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장을 꼭 제품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각각의 의무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 저희가 개발팀에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OSS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오픈소스 BOM을 다 분석을 했는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OSS 패키지 생성을 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카피레프트 형식의 오픈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센스를 사용했다면 오픈소스 패키지를 생성해서 다시 저희 쪽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가끔은 개발팀에서 바이너리를 전달해 줄 때도 있고 또 오픈소스 의무사항에 따라서 라이센스별로 코드 공개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된 후에 오픈소스 고지문을 만들어서 개발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팀에서는 그 전달받은 오픈소스 고지문과 그리고 오픈소스 패키지를 배포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lg.com에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랑 오픈소스 고지문이 자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포스라이트를 이용하면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한 부분은 아까 오픈소스 분석을 하는 것을 포스라이트 스캐너라고 공개하고 있고 여기 이 개발팀하고 저희 오스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검토하는 이 과정들을 포스라이트 허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동영상을 보고 이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라이트 스캐너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펜던시 스캐너, 소스 스캐너, 그리고 바이너리 스캐너입니다. 디펜던시 스캐너는 종속성이 있는 패키지 매니저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요즘은 개발이 많이 편리해져서 예를 들어 제가 npm에서 하나의 오픈소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npm 패키지 매니저가 자동으로 거기에 종속성이 있는 오픈소스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개발자들은 그것까지 다 알 필요가 없이 처음에 오픈소스로 배포한 개발자가 그 종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서 알아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자는 그걸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오픈소스가 다운로드 돼서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까지 이 디펜던시 스캐너를 통해서 오픈소스 목록을 다 추출하고 라이센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디펜던시 스캐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의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점차 더 많은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정에 있고요. 소스 스캐너는 스캔코드라는 오픈소스 분석 툴을 이용해서 저희 포스라이트 리포트 양식에 맞추어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스캐너는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곧 공개할 예정인데 이 바이너리 스캐너는 상용 툴처럼 바이너리의 내부까지 분석해서 추출해 주는 건 아니고 바이너리 스캐너는 바이너리 목록을 추출해주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바이너리의 오픈소스 목록을 좀 더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안드로이드하고 욕토 플랫폼은 이 플랫폼 자체의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분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캐너를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스라이트 허브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관리의 허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거에 기반하여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오픈소스 BOM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오픈소스에 이슈가 있는지 트래킹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스라이트 허브를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픈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는 이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ISO 5230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B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이 오픈체인 ISO 5230을 인증을 받았는지를 체크하고 또 이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LG전자는 2021년에 오픈체인 2.1 ISO 5230 인증을 받았고요. 실은 그 전에 오픈체인이 ISO에 등록되기 전인 2019년에 오픈체인 2.0으로 국내 최초로 오픈체인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라이트를 사용하시며 이게 오픈체인 스펙인데 그 중에서 이 빌 오브 머터리얼스랑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아티팩트에 대해서 그리고 라이센스 오블리게이션까지의 이 스펙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ISO 5230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포스라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포스라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포스라이트는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LG전자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저희 포스라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빌 오브 머터리얼스 관리도 포스라이트가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체인 제너럴 매니저인 셰인이 SBOM의 중요성에 대해서 블로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BOM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포스라이트를 사용하면 이 BOM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BOM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외주에서 받은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소스 분석을 한 결과 그리고 바이너리 분석을 한 내용의 오픈소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BOM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 BOM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카이로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제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카이로를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카이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름 안에 배포되는 모델 이름을 다 매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이로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모델까지도 다 추적할 수 있는 BOM 관리를 포스라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이니까 포스라이트는 오픈소스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오픈소스를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어떤 오픈소스가 어떤 의무사항을 갖고 있는지 오블리게이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OSS 타입에서 보이면 뭐 듀얼 라이센스인지 버전마다 라이센스가 다른 건지 그리고 각각의 레파지토리 그리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디스크립션 등도 모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여기 마크도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보안 취약점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스라이트의 오픈소스 관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닉네임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다양하게 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JNA라는 오픈소스를 보고 계시는데 이 JNA라는 오픈소스는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JNA 네이티브 억세스라고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바 네이티브 억세스 플랫폼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오픈소스가 다 GitHub에서는 JNA라는 레파지토리 하나에서 같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라이트에서는 이 각각의 오픈소스를 하나의 오픈소스로 불릴 수 있도록 닉네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닉네임을 여러 개 얼마든지 더 많이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JNA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저기 메이븐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에도 보안 취약점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라이센스 관리는 이렇게 라이센스 타입이나 이름을 하고 오픈소스처럼 닉네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SD 3클로즈 라이센스는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SPDX에서는 BSD 3클로즈 저렇게 아이덴티파이어를 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New BSD 라이센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Revised BSD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하나의 라이센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이센스를 관리할 때도 닉네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라이센스의 의무사항 그리고 제약사항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제약사항은 저희가 넣어놓은 건데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하도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취약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CV, MVD 데이터를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MVD 데이터를 매일 저녁에 배치 작업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소스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CVSS 스코어는 버전 3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은 근데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당연히 보안 취약점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기반으로 개발했는데 추후에 오픈소스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저희는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라이트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왁 서버라는 오픈소스에서 보안 취약점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 그 프로젝트를 생성한 사람,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안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보안 취약점을 확인한 후에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슈 트래킹은 저희가 정말 필요했던 기능인데요. 이렇게 오픈소스를 리뷰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따로 이용하지 않고 포스라이트에서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데 너는 어디서 다운받았고 이런 의견들을 계속 이제 교류하고 최종적으로 오픈소스 BOM을 확정하기까지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포스라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라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개드릴 게 많은데 오늘 다 소개드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링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라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영문, 국문으로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소개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포스라이트 가이드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데모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모 사이트에 가셔서 포스라이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포스라이트 그리고 LG전자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라이트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꾸준히 2, 3주에 한 번씩은 이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한번 구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LG전자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기업이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의 케이스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